네, 이번에는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방 쪼개기 단속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집안에 가벽을 설치해서 방수를 늘려서 임대를 놓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데 애초에 현관을 두 개로 나눈 세대 분량 아파트 같이 좀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도 있잖아요. 그러죠. 네. 이제 쪼개기가 단속이 이제 방 쪼개기뿐만이 아니라 네.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게 뭐냐? 세계에서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정말 그 뭐 전 세계에서 뭐 서류 띄는 것부터 해서 완벽하게 설계에서 감리까지 가장 완벽하게 잘 이행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인데 조금 방을 이렇게 투룸 같은 거 있죠, 사이자님. 딱 쪼개놓으면 투룸이 월세가 80만 원인데 원룸 두 개로 하면은 한 2, 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보통 단속 딱 나가면 우리나라 분들 탁 표시가 나서 알아요. 그래서 벌금을 매기는데 벌금이 조금밖에 안 내. 그러니까 벌금을 내도 이익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했어요. 우리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에 가면 펜션 같은 거 있죠.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벌금을 많이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강화시킨다는 건 뭐냐?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벌금을 조금 매겼었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한 4배 정도 매기겠다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 했던 것을 2번 하겠다는 거예요. 2번 매기. 그러니까 이런 때 방 쪼개기뿐만이 아니라 불법 건축물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였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선진국보다 더 정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국가 시책에 정확하게 하면 처벌도 안 받고 오히려 마음 편하게 2다리 뻗고 사는 그래서 행복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 옛날과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 벌금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한번 꼭 숙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기존에 이런 불법 건축물이 아무래도 대학가 근처나 다세대, 다가구가 많은 쪽에 주로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벌금이 좀 적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더 강화시켜서 벌금도 많아지고 단속하는 횟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첫 번째 이슈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버블7의 재현입니다. 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이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또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2000년대 중반 버블7 현상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든 이게 이제 12월 16일 날 아주 고가 주택을 사고 파는 걸 좀 자제시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변에 저렴한 주택 쪽으로 지금 가서 소유를 지금 늘리고 있는데 어떻든 버블7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규제를 했더니 집값이 폭락하더라. 그러면 사이자님 집값이 폭락하면은 IMF라든가 서브프라임 위기로 가버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죠. 안 되죠. 다행히 비싼 주택을 좀 눌렀더니 그나마라도 그동안 안 올랐던 아파트라도 조금 오르니까 그분들도 이게 좀 쉬고 있는 거라. 네. 그런데 버블7이니까 좋지 버블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일본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일본은 20년 동안 작살났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버블 폭락은 아니라 그나마 네. 다행이다. 7이라서 다행이다. 7-11. 제가 영어 잘하죠. 아, 예, 굉장하시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점수를 봤더니 전부 미남이 되고 싶었나 미가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양가도 몇 개 있어. 근데 7은 내가 외웠어, 버블. 그래서 버블 7이 다행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 집까지 많이 떨어지면 정말 고생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그나마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
네, 뭐 일단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법의 효과를 보는 게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이풍선 효과를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뭐 규제 카드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예. 국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집값이 올라서 규제 들어가니까. 네. 그것은 정말 이게 좀 중과세 하겠다. 세금 더 매기겠다.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집값이 폭락해가지고 막 세금 안 받을게 네. 하나도 안 받을게 해도 집값 떨어지면은 정부가 재미 있어요 없어요? 재미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게 집을 팔지도 못하고 또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그렇지 않을까요? 않아요. 아니 지금 뭐 집값 올라서 팔면 돈 버는데 뭐 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그나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처럼 폭락해갖고 20년 동안 그냥 집 사면 돈 준다고 해도 안 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본은 옛날에 집 사면은요 현금으로 몇백만 원씩 줬어요. 네. 사면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나마라도 아직 우리나라는 건재하다는 거 그만큼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예, 아무래도 뭐 폭락보다는 낫기는 합니다. 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뭐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이슈 체크 해보죠. 콤팩트 시티입니다. 자, 콤팩트 시티가 뭔가 하니까 도시의 주요 기능을 한 곳에 모아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투자를 해도 될지 어떨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콤팩트 시티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서울역이죠. 서울역 사기자님. 서울역에다가 지금 뭘 했냐면 되게 그 백화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원역에도 막 백화점이 들어가 있고. 네, 있죠. 그러니까 역점마다 백화점을 이렇게 졌었단 말이에요. 유효 토지에다가. 그것을 백화점 이제 안 짓고 그냥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버리자. 지어가지고 투룸이든 뭐든 위치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북부 간선도로다. 그러면 인터체인지 주변 뭐 신내역 뭐 이런 역전에다가 유휴 토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냥 높이 아파트를 지면 도시와 도시 사이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 사이. 그런 데다 아파트를 지면 아주 도시가 아주 밀착되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땅값은 도로니까 국유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거 있잖아요. 훼손 안 시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좋은 곳에다 백화점을 지을 게 아니라 투룸, 원룸 이런 걸 지어서 신혼부부들한테 공급하자. 예. 그러면 살기 좋은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지 않냐. 이거 행복한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차피 도로 위에 하늘을 보면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봤더니 아파트가 있네. 저렴하네. 좋잖아요. 네, 주거지로 그리고- 활용을 하면 실용성이 좀 그리고 있겠네요. 그것도 요즘 사회자님 요즘 시집 잘 가요 안 가요? 결혼 요즘 많이 해야 결혼을 돼요. 많이 안 하는 추세. 안 하는데 거기다 그냥 하늘만 보이는 데다 집 져가지고 신혼부부들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겠네요. 나도 네. 결혼해야지 하고 이게 좋은 생각 같아요. 한번 행복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한번 생각 가져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변모하면 일단 실용성이 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투자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투자는 예.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생각해봐요. 도시와 도시 사이에 위치 좋은 곳에다 집을 지면 가치가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겠어요? 높아지겠죠? 어쨌든 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도시와 도시 사이 위치 좋은 곳에 그 토지가 국유지냐 아니면 개인 토지냐는 의미가 없어요. 왜? 아파트가 지어지는 순간 그 땅의 가치는 이미 아파트에서 소모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위에 지으냐 그냥 일반 땅에 지으냐는 의미가 없다. 네. 위치가 좋은 곳이라면 그것이 강남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는 지금 뭐 공원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원 만들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 졌다 그러면 그것이 사회자님 그것은 어디 아파트예요? 강남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가 좋은 곳에 아파트만 지으면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게 해서 싸게 신혼들한테 공급만 한다면 부자 됐네 소리라서 경사났네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